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은 2011년에 라이온에 입회하여 협회장, 기구부총장, 자문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현 자문위원 및 기구 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미선 연석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요?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안 켜졌어요. 목소리가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안 들려? 마이크 소리. 목소리 들려. 목소리를 들리지만 마이크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상태가 왜 그럴까요? 여기 부평이면 들려요? 네. 저는 목소리가 좋다고 그랬는데 마이크로 대야 폴포코딩 사실은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연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구본부에서 매월 이렇게 했어서 신입교원에 한정돼 있고 이래서 인원이 많지 않은데 사실은 여기가 꽉 찼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 뭘까요? 소통. 그죠? 모든 게 우리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되죠. 건강도 소통이 돼야 되고 사람 간의 관계도 소통이 돼야죠. 꼭 라이온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 여러 관계에서 소통이 잘 돼야지 원활하게 우리가 서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결과도 낼 수가 있고 라이온 생활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개 좀 할게요. 사진 괜찮나요? 네.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대학원 뷰티 경영학 석사를 전공했고요. 이석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작가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현재 서정대학교라는 전문대학에서 뷰티학과의 경영교수를 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부천 명문 아이언스라고 제 600회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부천이 12지역이에요. 12지역 부천 아세요? 네. 명문 아이언스에서 6회장 했고 저는 지구 부총장을 2015년부터 7년까지 부총장을 했고요. 복합지구, 354 복합지구 의전 부총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구본부로 와서 의전 수석 부총장을 했고요. 현재는 지구 자문위원 겸 연수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많은데 라이온에 관한 경력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에는 사실 제가 이거를 했었어요. 제 소개를. 근데 저 사람은 부총장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 저 사람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넣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 그다음에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 경청의 기본 자세와 다시 말하는 게 중요성. 그다음에 성공을 부르는 말 10가지. 그다음에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길을 돌아보게 돼서 이거를 했는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넘겨야 돼서. 자,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어원은 커뮤니케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에요. 자, 사전적 의미로는 언어, 몸짓, 그림, 기호, 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메시지 정보를 교환하는 양방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통행이 아니라 양방향 이렇게 통행이 되어야 된다면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IQ가 높은 사람? 그런데 이제 보시면 성공한 사람의 85%는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지와 같은 관계를 맺는 기술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85%나 차지한다고 했어요. 자, 지그지글 나가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자, 여러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았는데요. 카네기 재단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 발표는 지적 능력, IQ가 15%이고요. 행복한 삶의 조건에 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능력, EQ와 SQ 이게 85%라고 합니다. EQ가 뭐예요? EQ 감성이죠. 그럼 SQ는 사회적 관계지수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으로 보면 명확한 표현으로 신뢰 쌓기라고 해요. 자, 우리 보통 이러죠.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고 자, 다음 주 화요일 12시까지 여기 가보정에서 우리 갈비 먹자.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사실 좋대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언제? 그러다 말잖아요. 그거 다 식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공감 표현하기. 어떤 거가 있을까요? 공감 표현하기. 한번 말씀해 주신 분. 자,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런 표현을 해주고요. 자, 우리 감정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에서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비언어는 뭐예요? 말이 아닌 느낌, 행동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그래서 공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관계를 맺는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 좋죠. 이제 지금 점점점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여러 분야의 이제 영역에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공감하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 앞으로 그 휴머노이드가 나온다고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그게 2천만 원 정도예요. 2천만 원 정도면 이게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서 내가 직장에 갔다 오면 이 친구가 밥도 해요. 청소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키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집에 애완견 키우시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여행을 저도 14년 정도 말티즈를 키웠었거든요.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못 갔어요. 그 아이가 있을 때 누군가를 당번을 앉혀놓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아이들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시켜서 산책시켜 떼대서 물 줘, 밥 줘 이렇게 그런 게 앞으로는 실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세상이죠. 저도 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건가요?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네,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 요양보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케어하고 이게 사실은 사람이 잠을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직 영역을 침범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뭐냐 하면 정말 디테일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뭐라고 했어요? 비언어적. 말이 아닌 행동, 눈빛, 표정.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시골 동네에서 해외여행을 갔어요. 가이드가 표본으로 간 사이에 한 분이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단하게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할머니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어떻게 갔다 왔냐.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딱 이렇게 가서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경비 아저씨 같이 생기신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툭툭 치면서 이봐요 그랬대요. 그래 쳐다보더래.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옷을 슉 내리는 척하면서 쉬 했더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비언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화장실을 다녀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앵무새가 여러분 말만 따라할까요? 앵무새가 거의 말만 따라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앵무새를 봤는데 적절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 앵무새가 그 말을 해요. 따라했던 말을. 근데 어떤 못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슈퍼를 지나가요. 슈퍼를 지나갈 때 그 앵무새가 슈퍼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있어요. 그 여자만 보면 야 온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앵무새니까 참았어요.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하는데 또 이 앵무새가 가뜩이나 지금 시간일라 죽겠는데 야 온나나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슈퍼 아저씨한테 따졌어요. 앵무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왜 자꾸 사람을 보고 못난이라 하고 외모 비하하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슈퍼 아저씨가 앵무새한테 혼을 낸 거죠. 너 우리 고객인데 네가 맨날 못난이라 하면 되겠느냐. 너 한 번만 그러면 그 입을 가만히 안 두겠다. 야, 너 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 여자가 출근을 하면서 이제는 단속이 됐겠지 하면서 걔 눈치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앵무새가? 알지? 야! 너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 하지만 언제 표현해야 될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지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언어와 비언어의 행동이 일치할 때 신뢰가 증대가 돼요. 그 다음에 친근함과 관심의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정은 아니에요. 미안해. 이러면 상대방이 그걸 느낄까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요. 사람이 사과를 할 때는 빨리 하래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비판을 하래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곁들이면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에서 이게 병도 악화가 되면 낫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야지 서로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금방 또 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했다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반드시 빨리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심리학자고요. 앨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그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이 이 이미지가 중요시된다는 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인데 여기 보시면 시각적 요소가 55%죠. 시각적 요소. 자,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3초. 그러니까 이게 각 이렇게 층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일 짧은 게 0.2초예요. 0.2초. 제일 긴 거는 뭐 10초도 되고 3초, 6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빨리 느낀대요. 여자가 걸어 나오죠.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거. 그렇게 되게 빨리 판단이 되는데
남자들은 요리 잘하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똑똑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요리 잘하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필요 없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장 오래 가는 사람은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요리 잘하는 여자도 되는데 상냥하고 목소리가 중요해요. 상냥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런데 남자가 칭찬에 굉장히 약하대요. 칭찬해주고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고 상냥하게 해보세요. 미운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남편들 밉다고 하지 말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좀 잘하시면 내가 행복해진다. 자, 그래서 시각적 요소가 56%나 차지하고요. 자, 청각적 요소 이게 38%인데 목소리와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비언어적 이것도 들어가겠죠. 목소리만 예쁘다고 돼요. 목소리 예쁘면서 싸가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장님도 하시고 앞에 나가서 선생님 하실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내용 안 듣는 데니까 저 사람 왜 안 내려와? 우리 지구에도 있어요. 복합지구에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전 부총장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분이 올라가더니 한 20분을 더 드시는 거예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다 알만하신 분인데 여기 말고 복합지구 분이신데 뭔 얘기를 했냐면 차를 드릴 때 약간 설사하게 섞으면 안 될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너무 길게 하시니까. 근데 내용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자, 뭐가 중요하다? 시각과 청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상냥한 목소리, 당당함. 그 다음에 어떻게? 예쁘게. 예쁜 여자 좋아한대잖아, 요리보다. 매 슬로우의 욕구단계 이것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자, 맨 먼저 뭐예요? 생리적 욕구죠? 생리적 욕구. 뭐 배고픈데 다른 게 보이겠어요? 의식주가 일단은 해결돼야 되고요.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직업, 안전, 건강,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적 욕구죠? 사회적 욕구. 인정, 사랑, 소속감. 네, 사랑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소속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라이온스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 같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소속감에 저도 참 이제 이 라이온스 처음에 가입했을 때 저를 손잡고 오신 분은 얼마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면 미련한지 어쩐지 모르는데 항상 거기서 뿌리를 내려요. 하기 싫어 하는데 회장 올려놓으니까 했어요. 또 부총장 하니까 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라이온스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거절 못한 병이 들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우리 라이온스나 제가 또 향후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회원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제 신입이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듬직하게 그냥 묵직하게 있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회장님도 하셔야 되고. 근데요, 하다 보면 보람 있어요. 보람 있고, 제가 이제 처음에 봉사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나도 뿌듯함을 느껴서 봉사를 좀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학교에서 어떤 걸 강의를 하냐면 뷰티 아티스트니까 메이크업, 색채 이런 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손재주가 좋아요. 제가 헤어를 원래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봉사를 다녀요. 커트 봉사. 그래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이렇게 하는데 못할 것 같죠? 저 잘해요. 한 번 가면 제가 한 10사람 이렇게 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이 봉사하는 교수님들이 다
할머니들이랑 다니는데 할머니들이 제 뒤로 줄을 쫙 서요. 나 이분한테 할 거야. 진짜 그래서. 아니 잘 잘라요. 우리 잘 잘라요. 네. 그 장애인 거기 가면 장애인 단체 거기 주간보호센터에 가면은 등치는 이렇게 근데 3살에서 5살 지능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제 단골이 있어요. 제 앞에만 딱 앉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뽀로로를 틀어주고 양쪽에서 그 공익 요원들이 잡아줘야지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달래 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 머리카락이 짧으면 살에 가시처럼 박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고 오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아, 나 너무 괜찮다. 행복하다. 그래서 아, 이게 봉사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 혹시 1365에 가입되셨어요? 1365? 네. 저 그거 해가지고 옛날에 몰라가지고 1365 거기 가입 안 하고 그냥 봉사를 하고 다녔었는데 거기 가입을 했더니 주차요금 50%로 할인해줘요. 1년에 봉사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면 모든 공영 주차장에 50% 할인. 그래서 애매한 지하 주차장 안 들어가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상에다 주차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존중의 요구는 자존감, 존경. 자,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주세요. 칭찬, 인정, 존중은 큰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고 의미 있는 살고 싶어 한대요.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사, 나눔 이게 되게 뿌듯함.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네, 그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걸 정리해보면 먼저 살아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관계를 인정받고 결국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욕구 중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는다라는 욕구는 그 인간의 성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강화시키고 성취감까지 느끼게 한대요. 되게 좋죠. 그래서 사람이 왜 남편도 이렇게 비판해주면서 아 잘한다고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칭찬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면 좋다라고 해요.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협조적이고요. 책임감이 커지고 서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칭찬하세요. 네. 칭찬은 뭐라 그랬어요? 고래도 춤을 추잖아요. 근데 피부 관리용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덩치 큰 고래가 춤을 춘대잖아요. 그래서 돈 안 들잖아요. 칭찬하세요. 우리가 말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듣는 것도 잘 들어야겠죠. 경청. 왜 듣는 걸 뭐라고 해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화자.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해요. 청자. 여기 화자하고 청자 없죠? 여자 이름 같죠? 그래서 경청. 청자. 이거는 눈은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래요. 시선을 마주쳐야 돼요. 근데 저 많이 느꼈는데요. 물론 그 악수하고 사람들 만날 때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손은 나한테 눈은 다른 사람한테 가려서 기분 되게 나쁘다. 그죠? 예, 여러분은 아무리 바쁘셔도요 그 사람하고 악수할 기회가 많아요 앞으로. 그러면 악수할 때 꼭 눈을 시선을 마주치세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중요해요. 지금은 모르시는데 내가 나중에 진짜 회장 이상 좀 높이 올라가다 보면 항상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악수를 하시고 인사를 나누세요. 자, 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면을 향해서 조금 앞으로 내밀듯이 앉아서 손이나 다리는 꼬지 말라 그랬죠. 다리 꼬면 허리도 안 좋아요. 자세도 틀어지니까 꼬지 말고 고개는 어떻게? 끄덕
끄덕끄덕 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거 메모하고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 정말 잘 듣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2014년도에 부천 명문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에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돼. 여기서 이거 보고 사람을 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컨택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애웠어요. 이걸 애워가지고 한 사람 저 사람 딴짓하네 이걸 보면서 이제 다 했거든요. 근데 맨 앞에서 어떤 총재님이세요. 그때는 총재님이 아니셨는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안 잊혀져요. 그런데 제가 애웠잖아요. 되게 똑똑한 줄 알았다. 사실은 아닌데. 네. 그래서 아, 그것도 참 중요하구나. 저분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해요? 맞장구를 치라고 그랬죠. 지금 제일 자세가 좋으세요. 사실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으면 드릴 텐데. 아, 죄송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드리고요. 맞장구를 치고 질문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복창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들은 바로는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 하면 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때도 윗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참 잘 듣고 있구나.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 후배가 이금희 씨한테 뭘 배우려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계속 있었는데 20분 동안 듣고만 있더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자세. 자, 마음은 흥미와 성의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경청.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고. 짝꿍 없어요? 짝꿍 있으면 짝꿍끼리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는 앞뒤로 해야 되겠다. 여기 가운데 줄은 앞뒤로 하고. 자, 왼쪽 분이 오른쪽 분한테 간단한 메시지를 한번 전해봅니다. 자,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조금 일이 많아서 지쳐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러면 상대편은 아, 오늘 되게 많이 힘드셨구나. 상대편 다시 내가 오늘 힘들었어요. 나 너무 지쳐요.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은 아, 그래 오늘 많이 힘드셨구나. 같은 말을 복창을 하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시선, 표정, 말투를 느껴보면서 다시 전달해요. 표정이 좀 지쳐 보여.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공감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내 말을 또 경청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핸드폰 보고 있어. 그거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네. 화면이 좀 작아서 그렇죠? 자, 다시 말하기의 중요성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극 관심을 보인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되고요. 자, 상대방에게 내가 애써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고 이거는 심각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 상대방은 조그만 해석상의 오류를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정정한다. 다시 물어보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이러는데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참 이 언어라는 게 언어가 통한 사람끼리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말을 전달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되물어보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은 당신의 피드백을 고려해서 알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재밌어요. 저 처음에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나한테 줬다고? 우리 반에 22명 정도 되거든요. 베트남, 몽골, 미얀마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언어가